지난주에 대성 선생님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해 주셨을 때, 그게 무슨 드라마지 하고 제가 무심결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좀 폭력적인 거 아니야? 근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통쾌한 거예요. 제가 통쾌함을 느꼈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인들도 이런 통쾌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네.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게 네이버 웹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로 전 세계 화제성도 1위, 이제는 뭐 비언어권을 넘어 세계적인 흥행을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여러 문제 상황들, 이제 우리 뭐 교권 추락부터 근데 여러 이제 학교 폭력, 또 어떤 문제, 이런 입시, 이런 시험 문제 유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그거를 약간 대리만족 혹은 사이다 약간 느낄 수 있도록 통쾌하게 좀 만든 19금 드라마입니다. 네.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던 일들을 모티브 삼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님들도 이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실 정도로 이제 어떤 시사점을 느끼셨나 봐요. 대선 선생님, 지금 정치계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을 하시는 분은 근데 경기도 안민석 교육감님이세요. 근데 교권 보호국 신설을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라든가 교육활동 보호, 악성 민원을 대응을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문 직원들을 파견해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 이분도 역시나 이런 교권 보호 관련돼서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교육부 산하의 교육활동 보호국이라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구를 신설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이 드라마의 기본적인 서사가 어떻길래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진 학교에 근데 교육부 산하의 교권 보호국에 근데 감독관이 파견이 가서 정말 통쾌하게 우리가 상상만 했던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통쾌한 복수를 하는데 지금 학교 현장 여러 이슈들이라든가 실제 사건들이라든가 혹은 현장의 의견을 잘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법한 혹은 어떤 현장의 선생님들은 현장은 저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선생님들에게만 공감대를 얻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여기 구조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나 어떤 갈등 속에서 이제 어느 학교나 있을 법한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얻는데, 대성 쌤도 여기서 공감했던 혹시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뭐 이제 촉법 소년들 얘기 나오잖아요. 촉법이라는 이유로 한번 그 맛을 보면 겁이 없어진다. 근데 그런 촉법 소년들이 이제 이런 학교의 마약 유통까지 하고 결국은 현재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한 교도소에 가서 따끔한 진짜 응징을 받는 내용들이 보면 정말 많은 사회적으로 저거 문제에 대한 약간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아는 내용, 지식도 많고 또 그리고 거침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교사나 학교 현장의 무력감, 결합되니까 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고구마 같은 부분이 있다가 그 부분이 해소될 때 특히 더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우리 아이의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 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화가 났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일을 크게 만들 거고 당신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기도 해요.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함께 이제 학급에 학부모님 한 분이 밤만 되면 카톡을 이만큼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톡을 이만큼 보내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만큼 이제 2배가 와요.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이의 아빠가 화났어요. 마치 저를 겁을 주려고 그리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현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학급 세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다른 친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학급 규칙이 문제가 있어서 나름은 조심조심 생활 지도를 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불만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없는데 교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하시는데 제가 마침 그 자리에 같이 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양쪽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나름의 교사의 생활지도였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는 또 학부모님 수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도 부모님도 좀 협조적으로 바뀌셔서 그 이후는 아이랑도 학부모님도 관계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처음에는 제가 당혹스러웠던 게 저한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바로 교장실로 가셨던 게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좀 기억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좀 과장된 허구의 내용들이 많아요. 학교의 교장 교감들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학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교권 침해 사안들이 저도 정말 마음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이제 아픈 상황이었고 상상이 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거기에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도 조금 저희가 부적절한 선생님의 스승의 모습이 좀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분노하시기도 한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어떤 교실 분계가 특정한 교육 주체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기반한 이제 갈등, 소통의 부재, 요걸로 촉발된 문제로 비춰졌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 겪고 있는 어려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암묵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서로의 뭐 교사에 대한 권위라든가 이렇게 돌아갔다면 이제는 제도화되는 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도의 공백이 있다 보니 각각의 어떤 중간중간에 학교 폭력부터 교권 추락 혹은 여러 문제들이 이제 다 드러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교사가 신고를 당하면 바로 경찰서나 이런 이런 아동 전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교육청에 있는 예를 들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조금 위상을 높여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좀 거기에서 사전 심의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안들이 한 97% 정도는 이게 다 혐의 없음이거나 뭐 이런 거의 그냥 무고성까지는 아니지만 그 특별한 문제 없음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걸러지는 장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의 교권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그렇죠. 같이 침해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교의 교육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 쌤이 이제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님이었기 때문에 더욱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보호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교육부 산하에는 그러한 독립된 부서나 기구가 있습니까?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이제 다행히 우리 시도에는 제가 교육감직소 교육활동부 담당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교육부는 학부모 정책국인가요? 그 산하에 여러 인사부서부터 다양한 부서의 한 팀처럼 이게 한 팀의 한 가지 업무처럼.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교육부도 충분한 인력이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게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 아까 우리 이 드라마처럼 교권부까지
이런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 독립된 기구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정책이 수립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악성 민원, 악성 사안에 대해서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 없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교육활동 보호 이제 담당 장학사님으로서 참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너무 남용되고 신고가 남용되고, 그게 사실은 결국은 학급에 담임선생님이 제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4번 바뀌었다.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나중에는 아무 문제 없음으로 나왔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했던 게, 저도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어렵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그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이제 소송이 걸리면 그 1대1 사안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법률 자문도 제한적이고 비용 정도 지원해주는 그거에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력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활동에 관련돼서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 대응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의 교육활동 보호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지켜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신설된다면.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도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 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진짜 못된 학생이 나와요. 근데 그 못된 학생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게 이제 다음 회차의 스토리에서 이제 밝혀지는데 뭐였냐면, 선생님의 어떤 차별 대우, 그리고 선생님의 어떠한 이제 성적 지상주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이 친구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사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교육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성적, 그리고 이제 입시 이런 것들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활동 보호국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근데 교권도 보호하되 학생이나 학부모의 그런 그렇죠. 권익이라든가 어떤 소통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부모 단체에서 근데 이 경기도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교권보호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학교에 단순히 이제 응보적인 그런 체벌이나 교권 회복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이런 관계 회복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우선은 저희 그 드라마에서도 사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든 그 학교 전체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보호할 건 보호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혹시나 그 드라마처럼 시험 문제 유출을 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에 대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또 나름의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육활동 보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교권, 학생의 학습권, 학생의 인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이잖아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된 전담 부서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생긴다라면 거기에서는 특정한 개인 주체의 권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과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아까 대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어떤 책임과 원칙은 제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국권이 하되, 그 속에서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조정의 기회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교육활동 보호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참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교육활동이라는 게 되게 큰 범위잖아요. 모든 교육활동을 아우르고 있고, 근데 다만 이 컨트롤 타워이자 어떤 정책 입안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타시도, 뭐 제주교육청도 교육활동부 담당관을 신설한다. 뭐 여러 시도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거와 같이 그 드라마처럼 뭐 폭력적인 권한은 아니더라도 일정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할 때 중재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조차도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혹은 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제가 그런 관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만약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그런 전담 부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적극적으로 중재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좀 권한을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 담당 부서, 교육부 산하든 시도교육청 산하든 생긴다라면 자율성을 주되 그 속에서 그분들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책무성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학교 현장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교육활동부 담당관을 이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제도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참교육 드라마가 하나의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전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해외에서도 굉장한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일본 역시도 학교 폭력이 심각하잖아요. 뭐 이지메라든가 그런 게 심각했고, 또 그런 유사 만화가 있어요. 그레이트 티처인가요? GTO라는 만화가 맞아요. 있었고, 그게 또 한때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일자녀 정책으로 이 과잉보호를 받는 그 소황제라고 하는 과잉보호 받은 자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학교 활동에 개입을 하는,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돼서는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비판,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교권 추락과 학폭 증가로 교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항상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여러 유럽 선진국조차도 사실은 교권 침해라든가 어떤 교원의 의상이 너무 낙하되면서 이런 교원 파업까지도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진보적인 교육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이론들, 교육학자들의 이제 생각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저희가 구성주의라든지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학생 인권을 소중히 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권위적이었던 어떤 교직이 문화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함부로 밟지도 못한다. 라는 게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서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되는 문화. 아까 그 대선생님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라는 우리가 공동체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학교 기능 이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곳이 어떤 배움의 공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교실은 정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서로가 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 공백이라든가 정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 만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혹 그런 혹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뭐 교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적 생활 교육과 우리가 어떤 학교라는 공동체의 시민성 교육을 상충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대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가치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갈등 조정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 정서 학습은 우리 대성 선생님이랑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학교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정서학습이 정착되는 것들,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사회정서학습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이제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차시 이상의 이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정서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서 지능이 발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물론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개인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렇죠. 어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계 회복 혹은 사회적 공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시민성을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까 제도나 어떤 독립기구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학교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 아까 사회정서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참교육이라는 이제 용어는 저는 이 드라마를 알기 전에는 특정한 교직단체가 참교육을 주장했었거든요. 그 교직단체에서는 이 드라마 참교육을 보면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 교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원 단체에서는 그런 사회적 이슈로 이런 교권이 다뤄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 어떤 개인의 응징이나 어떤 이 응보론 쪽 접근뿐만 아니라 한계 짓지 말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아까 참교육이라는 게 또 어떤 교원 단체에 여러 오랫동안 민주, 뭐 인권, 전인 교육의 표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폭력적이고 응징적이고 어떤 즉각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의견을 내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사회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 현장의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근데 과거에는 학생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컸다라면 이제는 교육 공동체, 특히 교사들의 이런 어려움들도 상당히 커져서 예전에 교사들이 권위적이고 뭐 그랬던 거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은 지금의 학교에 와보시면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거꾸로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차가운 이성과 근데 따뜻한 마음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 저도 이제 공감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 기회에 학교 현장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학교 교육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교육 정책 요걸 한번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 정책들 반영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근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재발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좀 지금의 현재 학교 바깥에서 그렇게 막 지역 학폭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는 제도 개선을 논할 때가 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요새 교육의 사법화나 외주화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교의 문제를 학교장이든 교육청이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또 권한도 또 보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레포트를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사점을 제가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적인 상상력을 해본다라면, 교육부 산하의 교권 보호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내부적으로 아니면 시도교육청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분리해서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에 이번에 이 참교육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 근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교 폭력 이슈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경제 입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도 그냥 이슈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초법적인 어떤 영웅이 그냥 해결하는 그런 사이다로 끝나지 말고 이번 계기로 아까 뭐 교육부 산하의 어떤 전담 조직이든 아까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정책 방향이든 시도교육청의 전담 조직이든 그게 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